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오늘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에서 22,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 두 군데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다 같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한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순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왜 한국의 방산이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갑자기 뛰어오르나? 방산은 곧 국력입니다. 한국의 방산이 올라가는 건 한국의 국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한국의 국력을 왜 올리고 높이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을 높임으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국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만천하에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국을 역사상 유례가 없이 이 단기간에 온 세계 5대 강국으로 그냥 갑자기 뛰어오르고 방위산업이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2% 정도밖에 세계 수출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2%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국의 방위산업이 미국, 유럽 모든 걸 다 뛰어넘고 지금 모든 나라들의 강대국들이 지금 어리둥절해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따라올래야 지금 따라올 수 없어요. 이게 로켓 올라가는 것처럼 너무 급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도저히 선진국들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방위산업이라는 뭐냐? 무기죠. 쉽게 말하면 그 무기는 누가복음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이걸 나라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강한 자가 이 방위 무기를 모든 완전하게 무장을 하고 그 나라를 지킬 때에는 그 나라가 안전하지만은 더 강한 자가 와서 우리를 굴복시킬 때에는 우리가 믿던 모든 무장이 다 해제되고 재물을 다 탈취당하고 결국 정복을 당했다는 간단한 진리입니다.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 유비무한, 준비한 자가 어떤 상황이든지 이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준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군대는 평화로울 때에 최대의 평화로운 때에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해서 항상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과 평화가 보장된 게 어디입니까? 영세 중립국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모든 나라가 다 완전히 중립국으로 보장을 해서 쳐들어가지 않. 그런데 히틀러가 쳐들어갔습니다.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켜야 된다. 지금도 영세 중립이지만은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 국민을 다 대피시킬 수 있는 방공호가 스위스만큼 완벽하게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전 국민이 다 방공호에서 살아남게 어마어마하게 방공호가 그냥 아주 집처럼 다 그렇게 지금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스위스는 무기도 만들어내고 스위스 군대는 사람은 적어도 나라는 적어도 스위스는 강한 나라요. 스위스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6.25를 어처구니없이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침략을 당하고 양동강까지 밀려 내려가서 그렇게 곤욕을 치렀습니까? 무장이 없어서 그래요. 무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해방되고 우리가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일본 군대가 쓰던 딱공총 같은 거 요거밖에 없었고, 그때는 아직 미군이 아직 군조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지도 않았고, 이제 겨우 독립했지만은 우리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인해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이기분이가 야 거짓말 보고만 해서 우리나라는 문제 없어요. 우리나라 튼튼합니다. 이제 북진 통일하면 우리가 평양에서 점심 먹고 신의시에서 저녁 먹습니다. 이따오 허풍을 떠는 바람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속아서 북진 통일 외치다가 그냥 어처구니없이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다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한다는 것은 이건 실질적인 거지 말이 아니고 계획이 아니고 생각이 아닙니다. 이 누가 보면 확실한 우리로 말하면 방위산업 무기를 말하는 겁니다. 무기가 무장한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강한 적이 와도 우리를 완동이 막아낼 수 있는 이런 무장을 하라는 거지 그냥 그저 적당히 무장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6.25하고 판이 전혀 다릅니다. 한국의 무기가 얼마나 강한가 하면은 한국의 K9 따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의 K2 탱크 따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의 KS-21 지금 따르는 나라가 없을 만큼 지금 최첨단을 가고 있고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번 국군의 날에 처음으로 말로만 뉴스로만 나가던 그 현무5라고 하는 미사일이 처음으로 전 세계에 손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가 나가 넘어졌습니다. 이거는 그냥 미사일이 아니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냐? 왜? 이게 지금 제일 강한데 원자폭탄 빼놓고는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미사일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 지휘 본부가 있는 그 빌딩을 그냥 폭격을 해서 지하 7m인가 몇 미터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깊이까지 들어가서 밑바닥에서부터 다 지하 몇 층에 있는 것까지 다 그냥 폭발을 해서 그 많은 지휘관들이 다 거기서 몰살당하는 어마어마한 이게 독일에서 개발한 벙커버스라고 하는 땅속에 깊이 들어가서 폭발하는 겁니다. 물론 한국도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그 위에 더 이상의 것을 개발했는데 이게 현무5라고 하는 미사일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거면 이건 8톤 내지 9톤의 탄두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핵폭탄 다음에는 핵폭탄 아닌 거로는 최고로 강한 미사일이고 이거는 이번에 헤즈볼라 그 행거보다도 몇 배도 지하 300m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지하 300m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발사하게 되면 몇십 킬로인가 얼마나 정확히 몰라요. 올라갔다가 내리꽂을 때는 음속의 10배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냥 내리꽂힙니다. 그러면 지하 300m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지하 깊이 들어가서 터질 때는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처럼 그냥 한 빌딩만 폭삭 망하는 게 아니고 한 동굴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서 이게 터지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방이면은 한 도시를 그냥 지진으로 그냥 퍼져서 다 흔들어서 쑥대밭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핵폭탄을 빼놓고는 제일 지금 무서운 것이 현무입니다. 전 세계도 이걸 아직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놀라고 있어요. 왜? 핵폭탄을 쓰면은 끝장입니다. 왜? 쏘면은 저쪽에서도 반드시 쏘게 돼 있지, 보복을 하게 돼 있지, 그냥 얻어맞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폭탄을 쓸 때는 자기도 핵폭탄으로 끝날 줄 각오하고 있다면 핵무기를
그냥 하나의 과시형이요, 협상형이요, 하나의 위력을 나타내는 것 뿐이지 실제로 핵무기를 아무 나라도 먼저 못 씁니다. 왜? 지금은 일본 핵폭탄이 일본에 떨어질 때는 상황이 달라요. 이제는 다 강대국들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씁니다. 중국도 북한도 러시아도 한국의 핵폭탄을 절대로 못 씁니다. 왜? 한국이 미국의 어마어마한 핵우산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전에는 명분만이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 윤 대통령이 가서 바이든하고 본도 구체적으로 이제는 핵폭탄을 유럽처럼 공유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말만 아니고 핵폭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건가 하는 전략적인 이것까지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엔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함부로 한국의 핵폭탄을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로 핵으로 위협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못 쏩니다. 쏘면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아주 불바다로 내가 끝나고 마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핵폭탄은 하나의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 뿐이지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핵폭탄은 있어도 못 쓰는데 현무는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뭐 쓰겠다고 하면 뭐 중국도 그냥 뭐 베이징 같은 거 그냥 불바다 만들고 말아요. 이거 몇 방이면은 그냥 한 나라가 그냥 없어지고 맙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군의 나라에 그거에 노골적으로 과시하니까 온 세계가 지금 방위산업계에서 지금 초비상에 걸릴 정도로 이렇게 무지무지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어만이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져야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국회에서 사성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그 김누군가 의원이 국방장관 신원식 국방장관을 갖다 앉혀놓고서 우리가 자꾸 미사일 개발하고 자꾸 긴장하면은 결국은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우리가 강해야 저놈들이 덤비지 못한다. 우리가 강해야 저놈들이 함부로 덤비지 못한다. 전쟁을 하겠다고 해야 전쟁을 막지, 전쟁을 피하고 전쟁을 회피해서 이런 평화를 구걸하는 거는 이거는 나라가 망한다. 아주 정면으로 까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크게 두 가지를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실질적인 방위산업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 무기를 실제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이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영적인 전쟁을 전제로 한 무장을 어떻게 하느냐. 실제 전쟁이나 모든 전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어고 하나는 공격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함부로 먼저 선제 공격을 안 합니다. 이 부시가 내역한 이게 부시가 특별 케이스로 이라크, 아프간을 이란 먼저 공격했는데 아무 승산도 못 받지만 결국 그 자유민주주의는 먼저 공격을 안 해요. 이게 원칙입니다.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안 합니다. 이게 묵계로 되어 있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방어 무기하고 그 다음에 공격무기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 방위산업, 진짜 국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에서 더 강한, 요즘은 이제 무인기, 요즘은 드론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도 막 그냥 때리고 드론 전쟁입니다. 이제는 또 무인기. 그러면은 우리는 북한의 드론이 와가지고 무인기가 조그맣게 와가지고서 그냥 경주로 그냥 뭐 강원도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나만 다 사진을 찍고 돌아가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왜? 이건 워낙 작으니까 우리가 레이더에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휘저고 청와대를 몇 번씩이나 빙빙 돌면서 사진 다 찍고 갔어요. 저놈들은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레이저 무기로 드론을 그냥 다 박살낼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저쪽에서 강한 공격 무기 나오면 이쪽에서 그만큼 강한 방어 무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이라는 건 창과 방패 싸움이에요. 고대로부터 창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영적인 전쟁도 똑같다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는 물리적이고 하나는 영적으로. 전쟁의 원리는 방어와 공격입니다. 창과 방패입니다. 여기 나온 뭐 믿음의 도구, 진리의 띠를 신고 보면 신을 신고 이런 거 다 나온 거 이건 전부 다 방어무기입니다. 방어무기.
근데 마지막에 공격무기가 나와요. 옛날 투사다 보면 이제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쇠로 하고 그러고 이제 인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죠. 방패만 가지고 안 돼요. 검을 가져야 됩니다. 검. 이게 공격무기입니다. 이 공격무기가 뭡니까? 말씀과 성령. 이거는 공격무기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귀신은 나가라.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권 행사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명령입니다. 말씀은 명령입니다. 말씀은 권위입니다. 말씀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속사람까지 다 완전히 파괴하고 한 나라까지 파괴해서 기독교를 탄압하던 때 로마 제국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뒤집어 쓰고 기독교 국가가 된 그거 바로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격무기만 아니라 방어무기도 똑같이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이라는 것이 처음에 가자에서 막 팔레스타인들이 막 미사일을 쏘니까 150발 쏘는데 99% 다 아이언돔을 공중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겁니다. 대단하죠. 99%면 거의 다 몇 방만 떨어지고 거의 다 공중에서 막아서 폭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5,000발을 쏘니까 저희들은 150발밖에 방어무기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방어용 미사일 쏘는 게 150발밖에 안 되니까 5,000발이 날아오니까 지난번에 아주 엄청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조망 그냥 막 다 탱크를 밀고 들어오고 공중으로 그냥 날아 들어오고 이번에 아주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엄청난 새로운 전략 또 땅굴 작전 전술을 완전히 뒤엎어놓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하나 믿고 그냥 방임하고 있다가 어처구니 없이 당하고 말한 거예요. 우리도 그냥 무기만 가지고 대포미사일 이런 것만 가지고 있다가 드론이 날아오니까 요즘 드론이 그냥 막 날아와요. 날아오는데 처음에는 쓰레기들 이런 것들 날아오는데 거기에 요즘은 기폭장치 폭발시키는 거, 불 내는 거. 그 기폭장치 내관을 거기다 해가지고서 여기저기 떨어지면 산불도 나고 또 이번에는 어딘가 그 큰 공장에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그 공장이 다 막 그냥 불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에 폭탄이 실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드론 전쟁입니다. 무인기 전쟁이에요. 전투기도 폭격기도 군함도 잠수함도 점점 이젠 다 무인기를 만듭니다. 사람 죽지 않고 인명을 보장하면서 똑같은 그런 위력을 가지는 무인 무기를 요즘 만드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누구 못지않게 지금 그걸 다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은 몸체가 작기 때문에 엔간해서 이 레이더에 안 잡혀요. 또 낮추 날아오게 되면 레이더에 더더구나 안 잡혀요. 근데 우리는 그 낮은 또 조그만 그 드론까지도 다 잡아낼 수 있는 레이더를 개발하고 또 그거를 공격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 레이저 빛으로 그냥 백발백중 레이저로 다 막아낼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전쟁이라는 공격과 방어입니다. 방어라는 건 항상 하고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방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격을 반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비가 있어야 결국 전쟁을 끝내는 건 공격이지 방어로 전쟁을 끝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격은 최상의 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6.25 때 밀고 들어오니까 밑제 본전 다시 올라가서 다시 거기서 휴전하고 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격의 무기가 가장 중요하고 공격의 무기를 우리는 항상 칼을 갈고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 국방의 물리적인 방어든지 영적인 방어든지 에베소서나 누가복음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방산이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방위 산업은 곧 국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장이라는 거는 무기라는 거는 곧 국력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땅 넓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기가 당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있어야 강한 겁니다. 지구상에서 러시아처럼 큰 땅덩어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드론으로 자꾸 공격을 하니까 이 대책이 없어요. 그 덩치 어울리지 않게 지금 뻥뻥 얻어맞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곧 국력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뜬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력이 뜨는 거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뜨는 겁니다. 방위산업 이코르 국력. 근데 6.25 때는 우리가 소총 하나를 못 만들었습니다. 일본 군대가 무장해제시키고 한 그 딱공총 한방총으로 딱공, 한방총으로 딱공. 미국은 6발 들어가는 M1 총으로 그냥 빵빵빵빵빵빵. 우리 M1 총도 M1 소총도 없었어요. 그런데 총 하나 못 만들던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세계 최강의 무기를 만들었고 비행기도 지금 최상의 지금 비행기 KX-2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F-35가 지금 가장 세계 대표적으로 첨단을 가고 있는 건데 F-35 너무 결함이 많아서 계속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나라 KX는 지금 개발해가지고 지금 1000몇 번 시험 비행을 했는데 한 번도 실수함이 없고 한 번도 에러가 나지 않은 지금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이 너무 떠오르니까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점점 이제는 하루하루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저 어디까지 갈래느냐. 이젠 K9, K2, 그 다음에 현무 6을 지금 거의 지금 다 개발 상태에 있습니다. KX-21이라고 하는 스텔스 비행기, 전투기, 단 한 가지 핵의 족쇄만 풀리면은 빠르게는 단 2달 만에 핵폭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정상으로 해도 6개월이면 핵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핵폭탄을 4,70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연료 쓰고 나면 핵 재처리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지금 비축하고 포화 상태가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보관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걸 재처리해서 활용을 하지 않으면 이걸 처치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런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술도 다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어요. 족쇄만 풀리면 당장 우리는 불과 1년 만에 몇백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 그래도 권위 잘하는 사람들도 어떤 엉뚱한 소리를 해요.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은데 어디서 핵실험을 하느냐. 우리 핵실험 필요 없어요. 우리는 벌써 뛰어넘은 최신식 모든 기술을 다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핵실험 필요 없어요. 그냥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그냥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했다 하면은 그냥 당장 쏠 수 있는,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핵폭탄을 금방 만들어서 짧게는 2개월, 조금 더 잡으면 6개월. 세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막강한 한국의 방산이 불과 2, 3년 만에 그냥 팍 갑자기 올라갔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요 3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애국에 수출하는 무기 수출의 퍼센테이지가 2%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뭐 정말 미미한 거지요. 그런데 3년 만에 그냥 한국의 방산 무기가 막 전 세계를 다 뒤엎고 최상으로 지금 올라가서 무섭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방위산업 강국을 만든데 1등 공신은 다른 것이 아닌 푸틴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구소련 망하기 직전에 경제 파탄 모든 애국의 국제 기업들이 다 철수하고 경제가 폭망하니까 그럼 기업도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 철수했는데 대한민국만 삼성, 현대, 대한민국 기업만 나가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구소련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그 정권을 물러받았는데 구소련이 고르바초프가 진 이 빚을 소련의 소비에트 연방의 후속인 우리 러시아가 이걸 그대로 감당하겠다. 참 놀라운 거죠. 내몰라 하면 끝나는 거죠. 구소련은 다 망한 건데 나라가 없어진 건데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나라가 달라요. 그런데 그 빚을 우리가 감당하겠다. 그래서 푸틴이 대통령이 나가서 소위 불금 사업으로 우리가 달러로 갚을 돈이 없어. 왜? 빚 갚을 날짜가 다 됐는데 날짜가 이게 갚지 못하면 디폴트 돼가지고 국제 모든 신용이 그냥 땅에 떨어지고 말아요. 국가가 지금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되기 전에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는 빚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달러 대신에 무기를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러가 필요해. 그러니까 액을 복걸해서 좋다. 그럼 우리가
기술과 무기를 주겠다. 그래서 1차 불검 사업, 그 다음에 2차 불검 사업, 그거를 통해서 러시아에서 저희도 아직 사용도 하지 않은 지금 막 개발한 최첨단 탱크, 최첨단 기술, 그런 것들을 한국에다 줘가지고 한국이 갑자기, 왜냐면 탱크 들어온 걸 그걸 역설계해서 분해해가지고 역설계해서 우리가 그보다 더 좋은 탱크를 만들어내고, 이래서 자꾸 개발해서 이제는 우리 기술, 그 기술을 능가하는 우리 기술을 자꾸 개발해가지고 지금 세계 방산을 휘젓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오늘의 대한민국의 1등 공신은 바로 푸틴입니다. 우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서유럽이다 무기도 딸리고 대포도 딸리고 하니까 포탄도 지금 한국에서 이제 간접 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이제 주고 유럽에서 수입해서 주고 지금, 그런데 자꾸 코리아 이제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해라, 직접 무기를 보내라. 우리는 그 전부터 문재인 때부터 벌써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하여튼 문재인은 꼭 같은 빨개들인데 어쨌든 문재인 때부터 우리는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가 없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이 위력과 방위산업의 이것이 러시아를 말미암아 우리가 되는데, 그 무기 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하는 무기를 우리가 줄 수 없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뭐 갑옷을 무슨 방탄조끼라든지 무슨 헬멧이라든지 무슨 이런 걸 줄 수 있어도 우리는 대량 살살 무기를 줄 수 없다. 지금까지 지탱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 러시아에 자꾸 이제 무기를 보내고 미사일을 보내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그래? 그럼 우리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북한에 신기술을 주고 핵기술과 모든 신기술 주고 북한에 이런 거를 지원하게 되면은 군사적이거나 그건 우리를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탱크도 보내고 미사일도 보내겠다. 오름장 노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리는 팽팽하게 지금 서로 힘겨루기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아직은 대한민국이 탱크나 대량 살살 무기를 직접 아직은 보내지 않습니다. 가끔 유튜브에 뭐 보낸다고 하는데 그거 아직 안 해요. 아직은 왜? 우리가 러시아하고 맞붙을 수가 없어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러시아가 이만큼 만들어준 건데 어떻게 그걸 원수로 갚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큰 소리만 으름장만 놓고 있으면 너희가 무기 보내면 가만 안 있겠다. 우리는 또 너희가 북한에 자꾸 신기술, 신보를 자꾸 무기를 주면은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 지금 이런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러시아와 한국은 절대로 싸울 수도 없고 싸워서도 안 되고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이런 끈질긴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한미동맹이 있듯이 러시아하고는 무슨 그런 동맹 맺은 건 아니지만은 의리, 신뢰, 신의 서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또 앞으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을 함부로 게다가 한국의 방산이 너무 또 오르니까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 건드리지 마라, 한국 건드리지 마라. 푸틴이 인도에 갔을 때 인도의 수상이 뭐라고 했냐면 푸틴이 인도에 갔을 때는 러시아의 무기도 좀 쓰고 러시아 좀 도와달라고 이제 갔는데 그 인도의 수상이 뭐라고 하면 인도의 무디 수상이 푸틴에게 그 심각한 절박한 그런 정상회담에서 인도의 수상이 푸틴에 뭐라는 한국 건드리지 마라. 한국 건드리지 마라. 그게 중심이었어요. 그 푸틴이 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봐라 한국 건드리면 안 된다는 그 경고만 받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의 오늘의 이 방위산업의 오늘의 국력의 세계 5대 강국까지 올라가는 이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된 거는 전적으로 푸틴의 덕이요 러시아의 덕입니다. 1등 공신이에요. 대한민국 제2의 건국이라고 할 만한 이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는 1등 공신이 공교롭게도 푸틴입니다. 참 역사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묘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의 이 막강한 방위산업과 막강한 국력을 만든 두 번째 2등 공신은 바로 김정일, 김정은입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을 이렇게 자꾸 개발해서 우리를 위협하지 않았으면은 쉽게 말해서 북한이 없었다면 오늘 대한민국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헬렐레 해서 그저 먹고 놀자 이거밖에 없었을 거 아닙니까? 6.25로 한 방 얻어 맞고
그 다음에 또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계속 이런 위협을 가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방어를 해야 되겠다. 왜? 제2의 6.25를 맞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까지 계속 신기술 개발하고 신무기 개발하고 계속 개발. 근데 여기에 미국이 딱 리밋을 걸었어요. 족쇄를 걸었어요. 푸틴과 김정일, 김정은이가 우리에게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으로 아주 1등 공신, 2등 공신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우방 한미동맹 함께 혈맹이라고 하는 미국은 딱 리밋을 걸어놓고 미사일 몇 킬로 이상은 못 만든다. 그 다음에 미사일 사거리, 미사일 중량 얼마 이상은 못 만든다. 딱 리밋을 걸어놨어요. 미사일의 거리와 미사일의 모든 그 기능과 무게 이걸 전부 다 족쇄를 채워놨습니다. 사거리 중량 더더구나 핵은 절대로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과 달라서 이제는 모든 기술과 모든 능력을 다 준비를 했는데도 딱 리밋을 걸어놓으니까 미사일 300km, 300km는 북한 땅도 다 가봐 못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가면 박정희 대통령이 극비리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미사일 실험까지 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실험까지 했어요. 근데 핵도 지금 거의 다 만들어가고 있는데 카터가 미군을 철수하겠다니까 좋아. 그럼 우리 자체로 이제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서 미사일과 핵을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하니까 미국에서 이걸 못하게 막았습니다. 막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내막적으로는 거의가 다 미국의 CIA가 박정희 죽였다는 건 이제 기정사실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 말표는 못해도. 핵과 미사일을 박정희가 개발하니까 미국이 죽인 거예요. 미국은 우리의 우방인 동시에 우리를 족쇄를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날개를 펴지 못하게 이제 힘이 있는데도 날개를 펴지 못하게 딱 그냥 뚜껑을 막아놓고 있었습니다. 핵도 못 만들지 미사일도 겨우 300km, 300km면 겨우 뭐 평양이나 갈까 말까 한 정도인데 이게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묘합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는데 우리의 우방은 우리를 더 이상 강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뚜껑 딱 덮어놓고 우리를 완전히 압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고 제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까지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그때 정상회담 할 때 거기서 뭐 참 우천이 없는 구박도 받고 무시도 당했지만 그래도 문재인이가 따온 게 아닙니다. 문재인의 공로가 아닙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중국의 그 무기, 중국의 무장이 너무나 강해오고 원하니까 그거이 바로 미국의 방어선에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의 방패 노릇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미사일 사거리를 해제하고 미사일 탄두 무게도 해제하고 완전히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꽉 눌렸던 영수철이 튀어 올라오듯이 그냥 막 올라간 거예요. 우리 기술은 다 축적되어 있었는데 못하게 눌러놨었으니까 이게 풀리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막 미사일이 뭐 500km, 1000km, 3000km까지 막 나가고 지금 현무가 나오고 지금 무섭게 그냥 막 그냥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리둥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 핵만 내놓고는 다 제한이 풀려서 이제는 우리가 3000km면 중국까지 엔간한데 다 그냥 불받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한국을 이제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왜? 한국은 고슴도치 작전이라고 합니다. 고슴도치가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사자가 고슴도치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면 그냥 가시가 베고 이거는 가면 막 사자가 결국 유튜브 보니까는 고슴도치를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뭐 배 해도 가시만 짤떡 빼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사자가 고슴도치 못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너희도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난번에 폭격기 핵 폭격기 2대가 한국 근해까지 와가지고서 한국 핵 공격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핵을 공격 당하고만 했느냐? 우리는 그냥 불받아대고 끝나고 마느냐? No.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망해도 너희도 쑥대밭 만들어 놓고 이게 고슴도치 작전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래요. 국력이 아주 우리가 선제 공격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냐? 미국으로 말하면은 핵 잠수함은
항상 핵을 싣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의 핵폭탄을 망치해서 비처럼 쏟아붓고 뭐 해도 핵 잠수함에서 핵폭탄을 쏴서 물바다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아직 핵을 개발 못하게 하니까 핵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최신식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잠수함 발사 이것까지 다, 그러니까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모든 시설과 준비가 기술적으로 모든 것이 다 우리 핵 잠수함, 우리 일반 잠수함에 다 가지고 있고, 이 잠수함도 지금 세계에서 최첨단을 가고 있어요.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또 잠수함 운영 기술이. 태평양에서 군사훈련할 때에, 대적인 그 군사훈련할 때에 한국의 잠수함이, 이건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지금 같은 잠수함도 아니에요. 그 전에 잠수함이 미국의 항공모함도 공격했고, 또 이건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뭐 전자적으로 하는 게, 실제로 미사일을 쏘는 건 아니니까 거기 뭐 컴퓨터 이렇게 딱 하면 맞은 거죠. 미국의 항공모함도 공격하고, 아무튼 미국의 군함을 뭐 7대인가 몇 대가로 그냥 공격, 한국 잠수함은 발견되지도 않고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잠수함의 기능만이 아니라 잠수함의 운영 능력도 세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최고로 지금 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적과 원수가 지금 교차하고 있는 틈바구니에 있어요. 누가 적인지, 이번에 바이든이 미국에서 한국의 모든 제품들을 그냥 못 만든다 하는 식으로 아주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처음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대통령 돼가지고 맨 처음 날아와서 맨 처음 간 데가 삼성 아닙니까? 삼성에서 이제 기술 동맹 뭐 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서 미국에 투자해라. 그냥 현대, 삼성, LG 미국에 투자해라. 잔뜩 투자 끌어들여 놓고서는 그 다음에 뒤통수 친 게 바로 인플레법 해가지고서 투자, 돈, 기술 다 해서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짓고 있는데 뒤통수 친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지원금을, 정부 지원금을 안 준다. 근데 다른 나라 다 주면서, 일본도 주면서 코리아만 지원금을 안 준다고 하니까 지금 현대자동차도 지금 한 대당 천만 원씩 지원금을 주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한 대 만들면은 그 만드는 비용에 1,000만 원씩 정부 지원금을 주게 돼 있어. 이래서 장려하는 건데, 한국에는 아무것도 안 준다니까 한국 기업은 투자만 해놓고 지금 거두지도 못하고 만들지도 못하고 지금 한국 기업은 완전히 고사시켜 말려 죽이는 이런 전술을 해서 지금 미국의 삼성, LG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거 지금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라고. 한국 기업은 미국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만들고, 그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 수출 못하게 하고, 완전히 이제는 삼성을 죽이고, 이렇게 현대를 죽이고, 이제는 완전히 죽여야 되는데, 트럼프가 되면 한 수 더 뜨는 거죠. 트럼프는 돈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사업가 아닙니까? 지금 겉으로는 조용하지만은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이런 첨단의 세계적인 이 기업들이 지금 몸살을 앓으면서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있어요. 이 삼성에서 이제 플랜 B를 이제 발표해서 이제 역공을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은 한쪽으로 뜨는 대신에 한쪽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우리를 자극해서 자꾸 이제 올라가게 하는 대신에 미국은 올라가지 못하게 하다가 이제는 올라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근본부터 완전히 다 힘을 빼버리려고, 근본부터 힘을 빼버리려고 이제는. 방위산업도 폴란드에서 한국은 무조건 비행기, 탱크 뭐고 한국에서 만든 무기는 우리 무조건 몽땅 그대로 다 가져온다 하니까 유럽에서 폴란드에 막 압력을 가가지고 폴란드에서 계약 행보까지 다 취소하게 만들어 놓고, 노르웨이에서 우리 탱크 다 계약하게 다 하게 돼 있는데 그 탱크를 취소하게 만들고, 독일의 탱크 한 달에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5년이 앞으로 저희들이 독일하고 계약한 것이 5년 후 10년 후에도 몇 대나 받을지 몰라요. 코리아는 납기 딱딱하지요. 코리아는 가격도 싸지요. 코리아는 기능 성능면에서 모든 독일과 미국보다도 더 앞서지요. 그런데 왜 한국 무기를 왜 안 사겠습니까? 근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 자꾸 이제 제재하는 거예요. 한국 못 크게 지금 자꾸 누르고 제재하고 지금. 우리는 이런 틈바구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올라갈 힘이 넘쳐서 막 그냥 폭발 직전까지 와 있는데, 이거를 자꾸 누르는 것이 우리의 우방입니다. 누가 과연 우리의 우방이고, 누가 과연 우리의 적이고, 누가 과연 우리의 친구인지 우리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멍청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신무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유럽에서 모든 선진국들이 한국의 무기 창고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 그냥 아무튼 불쑥불쑥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냥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한국의 무기고에는 뭐가 있는지 모른다. 다 만들어 놓고 있다. 하나씩 불쑥불쑥 꺼낸다 이거예요. 또 최근에 현무 그거 나오니까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극비리의 우주인을 납치해서 우주인에게서 이 기술을 다 빼낸 거다. 참 웃기죠. 우주인에게서 이걸 빼온 게 아니라 이 기술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떻게 다른 나라 선진국들은 다 100년, 200년, 300년 다 축적된 그런 바탕이 있는데 왜 대한민국은 불과요 몇 년 만에 이렇게 선진국들이 입을 딱 벌리고 담을 수 없게 이렇게 만듭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뭐 크리스찬이고 친한파라고 그러지만은 우리에겐 친구도 없고 원수도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원수도 없고 친구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의 독을 받았고 친구에게 지금 뒤통수 얻어맞고 있으니까 도대체 누가 우리의 적이고 누가 우리의 친구인지 지금 헷갈릴 정도로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지금 상당히 지금 밀착돼 가지고 지금 삼국 동맹 비슷하게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선출된 시게루 일본 새 총리는 총리가 되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유럽의 나토처럼 아시아의 나토를 만들어야 된다. 아시아의 나토를 만들어서 어느 나라가 공격을 받든지 말을 한미동맹처럼 미국 자기 나라 본토가 공격받은 거로 간주하고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나토와 같은 한미동맹과 같은 그런 아시아의 동맹을 만들어야 된다. 이 동맹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아 5개국 가지고 이 동맹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일본은 아시아의 나토를 만들어서 일본이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겁니다. 선수를 쓰는 거예요. 아시아의 나토를 만들면 그 주축이 코리아일 수밖에 없는데 일본이 이제는 우리도 방위산업 발전시키고 이제는 예산을 국방에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도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우리도 강국이 군사 강국이 돼서 우리도 이제 나토를 만들어서 우리도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고 지금 아주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판도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우리가 한국 보면서 만 하고 있을 거냐 아니고 지금 일본은 한국하고 점점 거리가 떨어집니다. 따라잡겠다는 거죠. 이런데 지금 한국은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한국은 러시아의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의 눈치도 봐야 되고 왜? 러시아에 너무 적대적인 이런 걸 보여도 안 되고 또 중국은 당장 경제적으로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앞에서는 큰 소리 치고 뒤에서는 적당하게 어울려가면서 같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동중국해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대대적인 해군 훈련을 하고 있는데 미국, 필리핀, 대만, 호주 거기다가 독일과 이태리까지 군함을 보내가지고 국제적인 이태리 독일 군함까지 보내서 아주 대규모의 대중국 포위망을 대중국 해상훈련을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데 이런 대대적인 국제적인 연합 해상훈련에 한국은 지금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한국만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세계의 태풍의 눈으로 한국이 클로즈업되고 한국으로 자꾸 모든 게 집중되고 있는 이런 자연적인 지금 이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한국이 여기서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한국 빠진 통일은 북한 땅을 일본, 중국, 러시아 그냥 나눠 먹기 식으로 끝내고 맙니다. 이런 지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판인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건 이거대로 하면서 또 러시아와 중국을 또 군대로 하면서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빠집니까? 지금 큰 눈으로 정말 이런 오늘 내가 계속 요즘 지금 말하는 것처럼 큰 그림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똑바로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을 똑바로 떠서 지금 좌우로 치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중심을 딱 잡고 가면서 좌우 조정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강대국들을 조종하면서 가야 되는 이런 태풍의 눈에 위치해 있는데 아직까지도 옛날 노예근성으로 여기저기 눈치 보고 움츠리고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세계의 중심국가, 세계의 리더국가 중심에 설 수가 없어요. 이걸 대통령과 우리 정부들이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만도 못한 대통령, 나만도 못한 지도자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나 같은 놈도 이런 그림을 보는데 정말 답답하게 하네였습니다. 우리가 세계 중심이 되려면은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힘을 빼는 게 뭡니까? 애우내환. 밖에서는 지금 선진 강대국 우리의 우방 유럽과 또 미국이 대한민국 크는 거를 이제 가만 놔둬서 안 되겠다. 이놈 정말 무서운 놈이다. 이놈 가만 놔둬서 안 되겠다. 지금 겁을 먹고 자꾸 지금 딜 깔아뭉개려고 하고 있는데 안에서는 내 원수가 되봐 집안 식구니라. 안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좌파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끌어내리고 이번에 적화 통일을 하려고 지금 말도 못하는 지금 음모와 공작과 국회에 또 악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월 위기설이 지금 저부터 심상치를 않습니다. 10월에 제2의 촛불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민도청 이게 아닙니다. 혁명입니다. 광사와 같은 그런 혁명을 일으켜서 완전히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왜 10월입니까? 왜 하필 10월입니까? 10월 27일 볼셰비키 혁명의 날인데 바로 10월 20일 전국적인 파업, 전국적인 데모, 전국적인 이런 시위를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그거로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또 야당은 야당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윤석열 탄핵법 자꾸 이제 또 이쪽에서 뭐 하니까 탄핵을 하려고 지금 온갖 사람은 윤 대통령 끌어내릴 건덕지가 탄핵할 건덕지가 없으니 이제는 옛날에 박근혜 탄핵 똑같은 수법이다. 여론으로 끌어내리고 그다음에 최순실 국정농단 이거 가지고 박근혜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가짜 컴퓨터 가지고 똑같은 각본이에요. 이제 윤 대통령 끌어내릴 게 잡을 거이 없으니까 이제는 김건희 잡겠다고 지금 총력을 보게 김건희가 정치 개입했다. 김건희가 공천 개입했다. 이제 김건희를 최순실을 만들어 가지고 윤 대통령 끌어내려고 지금 모든 탄핵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도둑놈 재발절이라고 최악에 가게 되면은 지금 신원식 청와대 안보실장이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안보실장이 계엄령 준비를 하고 있다. 막 그냥 띄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엄령. 도둑놈 재발절이니까 이걸 자꾸 띄웁니다. 왜 띄웁니까? 계엄령 방지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계엄령 선포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재명 하나 살리려고 지금 나라가 다 뒤집히고 있습니다. 국회에 지금 계엄령 방지법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계엄령도 선포 못하는 거예요. 족쇄를 완전히 다 묶어놓고 그냥 완전히 식물 정부 만들어놓고 10월 혁명 뒤엎겠다는 거예요. 촛불혁명 뒤엎겠다는 겁니다. 10월 위기설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볼셰비키 혁명을 한국에서 10월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 정치 얘기 아니에요. 사는 애 죽는 애 하는 얘기. 대한민국이 더 이상 존속하느냐 마느냐예요. 앞으로 이 미국에서 이제 해리스가 대통령 되면은 미국의 선거는 이제는 없다. 지금 이러는데 대한민국도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은 대한민국 선거는 앞으로 없습니다. 지금 미국 판하고 코리아 판하고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해리스도 믿을 수 없고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도 정신병자한테 왔다 갔다 하는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공산주의자보다는 당장은 트럼프가 공산주의는 아니니까 아쉬운 대로 그래도 최소는 아니지만 차선으로 그래도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는 건데 해리스가 되면 이게 완전히 구소련의 공산당 당원증을 가지고 있는 놈이에요. 이 해리스는 다 공개됐어요. 지금 미국의 10월 위기나 11월 4일 10월이지요. 미국의 10월 위기나 한국의 10월 위기나 똑같은 지금 전망 앞으로 미국이 그대로 가느냐 현재 미국이 그대로 가느냐 앞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그대로 가느냐
똑같은 판에 지금 유럽의 전 세계 서양의 대표는 지금 미국이고 아시아의 대표는 한국이 지금 똑같은 판에 물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건호 불교하듯이 정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난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난 그런 거 태국기 먹이는 관심 없어요. 관심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다 누구나 똑같이 당해야 되는 우리 자신 각자의 생사의 문제입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올 것에 대해서는 내가 다음에 얘기할게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세상이 옵니다.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이번에 결전입니다. 내가 살아나가서 우리나라 휴전회담 하는 중에 2년 동안이나 그 백마고치를 두고서 계속 그냥 땅 따먹기로 그냥 서로 내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백마고치 전투를 한 것처럼 우리는 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국힘당의 개 같은 놈들 이게 더 나빠요. 불악지예요. 하나가 돼서 지금 대통령하고 국힘당 여당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막 나가도 지금 당할까 말까인데 저놈들은 지금 무지무지한 모든 계략과 수단과 방법과 실제 파워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거래자같이 제 멋대로 있는 나라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미국에도 트럼프가 암만 그 소리 빵빵 쳐도 딥스의 그 거대한 검은 세력을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물리적인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느냐?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보편적 질서와 가치와 자유와 이걸 지키느냐? 이건 영적인 싸움이요 생사의 싸움이지. 이건 역사적인 싸움이지. 이게 정치적인 얘기 아니에요. 정신들 똑바로 차리세요. 잠을 잘 수가 없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몸이 떨리고 정말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흔들려서 잠을 잘 수 없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전 국민이 다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전 국민이 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지금 성이 차지 못할 판인데 정말 무서운 걸 모르는 미련하고 무지몽매한 민족 망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놈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을 뒤엎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왜?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윤석열을 기적적으로 0.75% 가지고 하나님이 윤석열을 판을 뒤엎어서 쓰려고 대통령을 세웠으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몇십 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다니다가도 결국은 다윗이 그 나라를 다 장악한 것처럼 10월 혁명이 고비입니다. 결정적인 고비입니다. 백마고치와 같은 결정적인 고비입니다. 10월 혁명을 넘기면은 그 다음부터 판이 달라집니다. 전적으로 저놈들의 공세와 이쪽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던 이런 공세와 방어가 이제는 점점 판이 바뀌어서 이제는 점점 저쪽은 좌파 붉은 세력들은 좀 무너집니다. 왜 저놈들에게 바라갑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오늘날 합니다. 지금 임정석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임정석이가 윤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니까 임정석이는 완전히 불꽃 빨개 골수 아닙니까? 임정석이가 통일을 반대한다고 해서 통일되면 안 된다. 우리는 김정은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두 국가, 두 체제로 서로 협력하면서 가야 된다. 우리는 우리대로 가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공중에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방산과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에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푸틴이 할 수 있습니까?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갑자기 2, 3년 만에 코리아를 세계 5대 강국으로 누가 이걸 올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나가 구속의 그날까지 이르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태풍을 휘돌게 하고 하나님이 전 세계에 그냥 뒤죽박죽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이 모든 세력을 높은 자를 낮추고 강대국 AI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강대국은 패권국은 폭망하고 이제는 양속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지금 AI 이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보아사우더라 만세를 부르는 이 나라를 누가 과연 망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민노총이 10월 20일 전국적인 파업, 전국적인 기업으로 제2의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을 뒤엎는 볼셰비키 혁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도 이번에 최대 지금 200만 동포 이런 일은 지금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문의 전광이가 그냥 모여서 와셔 또 들겠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의 지금 대교단, 대표적인 교단, 통합, 합동, 또 할 것 없이 지금 대한민국의 5대 대대적인 교단들이 총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총회에서 가결을 했어요. 그 총회 하는 것도 보니까 어떤 말은 안 합니다. 어떤 총회는 총회장이 지금 총회를 지도하면서 밑에서 자꾸 지금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제는 10월 27일 200만 기독교 집회에 우리도 나갑시다 하니까 그냥 허락하는 정도로 총회장 얼버무려서 적당히 얼버무리니까, 그러니까 그거 발의한 사람이 총회로 결의를 합시다. 우리 총회 결의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총회 임원들이 이것을 신문에 내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통보를 합시다. 그리고 할 수 없이 총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냥 그저 자유롭게 참석하다 허락하는 거고 총회 의결하는 거고 법적인 이게 다른 위상이 다르지요. 그래서 지금 200만이 총동을 하는 기독교 우리 역사상 최대의 엄청난 이런 집회를 지금 우리도 맞받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좋다 싫다를 떠나서 이번에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몽땅 총동원해서 뭐 교파 따지고도 없고 누구 믿다고 없다 따지고 없고,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은 부산이고 광주고 목포고 어디 할 것 없이 크리스찬들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전부 다 이번에 서울에 와서 200만 원이야 300만 원이야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대한민국이 다시 뒤에 흔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력을 과시하기 바랍니다. 방위산업 무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공격과 방어의 무기를 가지고서 이 악한 볼셰비키 혁명을 막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끝판에 와 있습니다. 막판에 와 있습니다. 낙동강이 무너지면 대구 부산은 그냥 하루 먹겨요. 그냥 지금 낙동강 지금 마지막 전투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남일처럼 남을라라 하고 뒤에 앉아서 먹고 자고 싸기나 하는 이 쓰레기 같은 크리스찬이 있다면 이건 다 지옥 가도 과언이 아닙니다. 쓰레기가 되지 마세요. 살리는 자가 되세요. 나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내 가족도 살리고 내 이웃도 살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이고 총 공세에 나가길 바랍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신앙, 행동이 따르지 않는 진리, 행동이 따르지 않는 지식은 전부 다 썩은 쓰레기예요. 이번에 여호와의 승리를 분명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할 때가 아니고 뭐 유튜브에서 뭐 어떻고 저쩌고 이젠 그럴 때가 아니고, 이제는 유튜브고 쓰레기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들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고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려면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올람. 오늘 예루살렘이 망할 때와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자기 배를 두들리지 말고 몽땅 일어나서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의 십자가의 태극기와 하나님의 방패와 하나님의 공격을 가지고 모든 이 볼셰비키 혁명세들 다 진리기고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판수가 뒤집혀서 내년부터는 붉은 악마의 반구가 세력들을 다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는 하나님의 승리의 대진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지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지킬 무기가 없습니다. 방위산업 암만 해봐도 내버려서 뒤집히는 방위산업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전선갑주로 하나님의 영적인 무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공격하고 싸우지 않고는 인간의 무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이 시간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 세우신 이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와 자유와 평화를 지킬 뿐만 아니라 세계의 강국으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와 복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퍼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마지막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를 이룰 수 있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사 역사의 종말의 마지막 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제는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약하고 가장 이름 없고 무명한 이 대한민국 한민족을 태워서 마지막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이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도록 이 큰 계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어마어마한 일들 모든 실제 능력을 파워를 행사해서 이거를 좌지우지 주장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통치권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활동을 주여 인도하소서. 변함서인 예수여 손을 불러놓아 베푸소. 너를 살려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어린 세상 활동을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 커지는 없는 날을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